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직원 및 조교의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입력 기준과 원자료 항목별 지침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조교 입력 기준과 원자료 항목별 지침을 설명한 후에 관련된 기초집계와 입력장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 조사 대상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 전체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과 더불어 2021년 10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휴직했거나 퇴직한 직원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단, 교육 및 연수 정보는 원자료에 포함된 직원 전체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참석한 연수에 대해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의 입력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직원은 대학 소속 직원을 입력하는데요. 이때의 대학 소속 직원이란 학교 법인 정관 및 직제 규정, 대학 학칙 및 직제 규정, 산학협력단 정관 및 직제 규정에 명시된 조직의 소속 직원을 말하며 산학협력단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대학 소속 직원이라면 회계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입력 대상이나 법인, 병설 및 부설학교, 부속병원 및 의료원의 경우 정관과 규정에 있더라도 직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국책사업단이나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과 직원은 제외하며 해당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 업체 직원은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학 소속 직원이 될 수 없고 대학 소속 직원 입력 기준 및 범위에 대해 혼동되는 경우 대학의 정관 및 규정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대학 직원이 비전임 교원도 겸직하고 있다면 직원과 교원으로 각각 중복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는 직원 입력 기준을 학교법인 정관 및 직제 규정, 대학 학칙 및 직제 규정, 산학협력단 정관 및 직제 규정에 명시된 조직의 소속 직원으로 명시하여 직원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기준으로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조사부터 직원 원자료에 회계구분과 자체직원 여부 조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회계구분과 자체직원 여부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원자료 항목은 총 27개인데 그중 기본정보 및 채용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코드와 본분교 코드는 해당 직원의 소속별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학교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소속을 입력합니다. 만약 대학에서 일괄로 채용해서 각 부설 대학원으로 발령내는 경우 대학 소속으로 입력합니다. 직원 구분번호는 최대 8자리의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입력합니다. 본교, 분교, 캠퍼스 및 대학원 간에 중복되게 입력하면 원자료가 등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이름은 원자료 항목에는 있지만 원자료 제출 시 전송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채용 시작일은 직원의 임용일을 연월일 형식에 맞춰 8자리로 입력합니다. 동일 직급으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최초로 임용된 일자로 입력합니다. 채용 종료일은 가장 최근에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채용 시작일 이후에 일자로 입력합니다. 만약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원은 채용 종료일을 공란으로 둡니다. 동태구분 항목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동태를 입력합니다. 과거부터 휴직 상태가 지속되어 조사 기준일인 2022년 4월 1일의 휴직 상태라면 휴직으로 입력합니다. 2021년 10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했다면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휴직 상태에서 퇴직을 했다면 최근 동태인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2022년 상반기 조사부터 직원 조사 항목으로 회계 구분과 자체 직원 여부가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회계 구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구분은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회계에 해당하는 코드를 대학의 설립 구분에 따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따라서 국공립의 경우 1. 대학, 법인, 일반회계, 4. 발전기금회계, 5. 산학협력단 회계 코드 중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회계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사립의 경우 2. 교비회계, 3. 법인회계, 5. 산학협력단회계 코드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월별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회계가 다른 경우에는 연간 급여 비율이 높은 곳으로 입력하며 월급여 자체가 복수의 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도 비율이 높은 곳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자체직원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직원 여부는 설립구분이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인 대학에 한해 입력하는 항목으로서 조사기준일 당시 자체직원 여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체직원이란 대학에 배정된 정원과는 별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자체직원인 경우 예로 입력합니다. 직종 항목은 해당 직원의 조사기준일 당시 직종 코드를 입력합니다. 특정직은 국공립대만 입력이 가능하며 무기계약직은 공구, 무기계약직 코드로 입력합니다. 계약직 중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은 99, 기타 코드를 입력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나 사학연금 가입자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가입자로 간주하고 계약직으로 입력합니다. 직급 항목은 직종에 따라 입력 가능한 코드가 다르니 지침서의 키포인트 2번을 참고하세요. 직종이 일반직인 직원의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에 한해서만 999 기타 코드 입력이 가능합니다. 강의 담당 여부는 직원이 2022년 1학기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예로 입력합니다. 만약 직원이 비전임 교원을 겸직한 상태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예로 입력합니다. 직원의 강의 담당 여부 항목을 예로 입력하면 강좌 기초집계장표에서 직원이 강의한 강좌로 포함되어 집계됩니다. 강좌 원자료에서 A라는 직원이 해당 강좌를 담당했다고 입력했는데 A가 직원 원자료에 존재하지 않거나 A의 강의 담당 여부가 아니오라면 기초검증과 논리검증에서 검출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연수정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수의 총 횟수 및 시간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국내 국외, 교내 교외, 직무 직무외로 구분하여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 횟수는 이수증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일회로 하여 작성하고 참여 시간은 이수증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해당 연수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각 대학의 교직원 연수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참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교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교의 조사 기준일은 직원과 동일합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조교와 2021년 10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 기간 동안 퇴직, 휴직한 조교를 원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교는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6급 조교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내 인사규정에 따라 조교로 채용되어 행정부서, 학과 등의 인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급 조교는 조교 보수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는 조교를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1-9 급여 수령 여부 항목을 입력합니다. 조교 조사 항목은 대부분 직원 조사 항목과 동일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니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및 조교에 관련된 기초집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는 직원 현황 장표로 직원 원자료에 입력된 인원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을 기본 정보의 성별로 구분하고 직종과 직급으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여기서 퇴직 직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 구분별 직원 현황입니다. 해당 장표는 직원 원자료 입력 시 회계 구분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장표인데요. 2022년 4월 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을 직원 기본정보의 성별로 구분하고 직종과 회계 구분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회계 구분별 직원 현황 장표도 마찬가지로 퇴직 직원은 제외되며 설립 구분에 따라 직종과 회계 구분이 상이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집계 마지막 장표인 직원 및 조교 연수입니다. 직원과 조교의 연수 정보에 입력한 대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수 실적을 국내 및 국외, 교내 및 교외, 직무 관련 및 직무의 관련으로 구분하여 시간과 횟수의 합을 집계합니다. 직원과 관련된 입력장표 중 교직원 정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직원 정원 입력장표는 대학의 설립 구분에 따라서 입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립대학은 총장, 전임교원, 직원, 조교의 정원을 입력해야 하고 그중 전임교원 정원은 배정 정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전임교원을 제외한 총장, 직원, 조교의 정원을 입력하되 직원의 정원을 입력할 때 공립대학은 직종 직급별 정원을 입력하고 사립대학은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총정원으로 입력합니다. 법인 정관 또는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정원에 따른 교직원의 법정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입력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고 만약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0으로 입력합니다. 국공립대학의 직원 정원은 직종별 직급별로 입력합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에 법인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빗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원이 아닌 정원을 입력하고 만약 별도로 정원이 없다면 0으로 입력합니다. 총정원제로 직종별 급수별 정원이 없다면 현원 비율로 안분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장표 중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 장표입니다. 교직원의 연수와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는 교원, 직원, 조교의 원자료에도 각각 입력했었는데요. 왜 입력장표에 또 입력을 해야 할까요? 원자료와 입력장표의 조사 대상이 다릅니다. 입력장표에는 원자료 입력 대상이 아닌 2021년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 안에 퇴직한 교원, 직원, 조교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참여한 연수 및 교육훈련 실적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국내, 국외, 교내, 교외로 구분하고 교수와 직원 및 조교로 구분하여 횟수를 합산 후 입력하면 되고 원자료에 이미 입력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설대학원에는 이 입력장표가 없으므로 부설대학원 소속의 교원, 직원, 조교의 실적이 있다면 학부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학교 총 합계장표에는 교원, 직원 및 조교 원자료의 연수정보에 입력한 사항과 아래 입력장표에 입력한 사항이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그 값이 맞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직원 및 조교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2022년 상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 직원 및 조교 파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